안녕하십니까. 저는 PT윤이라는 닉을 쓰는 윤모라고 합니다. 제 이름이 부끄러워서 가명을 쓰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 일을 계속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잠깐 이름을 가리기 위해서 썼던 이름인데 하다 보니까 이게 통상 명칭이 돼서 그냥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단 합격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마 만감에 교차하신 분들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또 주말 녹화하는 날이 그 필기 합격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 뒤에 다시 또 국가직 구급 시험이 있어서 아마 사복직이나 기술직 분들은 그것도 보셔야죠. 보십시오. 웬만하시면 당연하게도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실 오픈 특강을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이 좀 훨씬 많으신데 잠깐 여러분들 괜히 하기도 찜찜하고 시험 볼 때 좀 마음이 좀 무거우실 것 같아서 오늘 자리는 여러분들 그 주제를 말씀드리면 이제 심기경호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제 마음 좀 편하게 좀 가시고 시험 보실 분들 좀 다녀오시고 시간 아직 많았으니까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 또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많이 받았던 질문이 제 점수가 커트라인인데 이걸 면접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다음에 두세 달 뒤에 있는 서울 시험에 올인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많이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닥치시고 면접 준비는 하십시오. 이거는 면접을 잘 보셔서 중요하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필기가 중요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야 면접을 더 잘 보십니다. 필기가 안정감이 있어야, 비빌 언덕이 있어야. 여기에는 배수의 진을 치시는 데가 아니에요. 앞에서도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두 달 전에, 한 달 반, 두 달 전에 보셨던 시험이 서울시, 그러니까 원래 2019년도 1차 시험이죠. 이번 주말에 국가직 시험 보시는 분들은 국가직 필기 시험이 2차 시험입니다. 그로부터 2, 3주 뒤에 서울시 면접이 3차 시험이고요. 지방직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교전의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결과 나오시면 끝나시면 되겠지만 혹여 내가 커트라인이라서 그러면 다시 계속 4차 시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시다 보면 그래서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물론 이제 도서관 가는 거 지겹도록 싫고 야 내가 한 두세 개만 더 맞았으면 도서관 빼는 건데 진짜 이래가지고 벚꽃 보시면 요즘 벚꽃도 이제 슬슬 피려고 하는데 마음만 싱숭생숭하고 그런 생각이 드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생에서 두세 달은 짧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냥 엉덩이 붙이고 하시겠다고 생각하시고 단 준비하실 때 제가 좀 밸런스를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필기시험 보러 가실 분들은 보러 가셔라라고 제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유는 간호직 분들은 아마 안 보실 가능성이 없습니다만 간호직은 또 지방직들이 아마 이번에 간호직은 지방직도 꽤 많이 뽑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간호직은 많이 뽑을 거기 때문에 간호직은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되니까 전국구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되게. 서울이면 고집 티오가 워낙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서울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뽑을 겁니다. 올해 내년 내후년 한 3년 정도까지가 정말 간호직 역사상 최고의 물을 만난 시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직렬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공 강사님들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그것까지 포함돼서 거기는 국가직은 아니더라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면접이라는 건 심리 멘탈 게임입니다. 본인이 면접관 앞에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 얘기를 하고 나오면 되는데 본인 스스로 셀프로 얼거나 쫄거나 긴장하시거나 그래서 준비한 거 할 말을 못하고 나오시는 게 문제이지 특별하게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분들이시고요. 진짜 인성 파탄이 나서 면접 중간에 뺨을 때리고 오실 분들은 당연히 없으실 테고 그죠? 뭐든 얘기하고 나오실 겁니다. 얘기를 못한다고요? 다 합니다. 가서 얘기 하나도 못하고 나왔다는 분 이제까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들 마시고요. JTBC에서 손석희 앵커를 뽑거나 뉴스 리포터를 뽑는 거 아닙니다. 말 잘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로 하긴 하지만 보통 말 잘한다에 말을 하러 가시는 건 아닙니다. 저같이 이렇게 올라오면 말을 좀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떠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말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센텐스를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픈 강의 때도 1차 때 말씀드렸지만 A4G 기준으로 디폴트 값 그죠? 한글 10포인트에다가 자간 160 행간 그러니까 쭉 해가지고 타이핑을 여러분 말만 다 타이핑하면 A4G 한 장 반밖에 안 나옵니다. 꼴랑 그거 얘기하러 가시는 겁니다. 센텐스로 하면 단문 기준으로 한 50, 60 정도의 센텐스를 말씀하시러 가시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필기시험이니까 정답의 세계에서 하셨잖아요. 글의 세계. 맞는 거 아니면 틀리는 거. 그죠? 보조용어까지.
조선시대의 도자 하나 때문에 뜰리고 맞고 이런 아주 지구상에서 가장 치졸한 시험을 보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울시는 그중에서 좀 더 치졸하다고 얘기들이 전해지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또 오답 사건 나가지고 또 뉴스에도 한번 나와주시고 뭐 어쩔 수 없어요. 분별을 하려니까 이게 뭐 그걸 아는 게 중요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든 갈라야 되니까 하는 거니까 그런 세계에 사시다가 거기는 맞는 거 아니면 틀리는 거 선명한 세계였습니다. 여기에는 맞는 답 틀린 답의 세계가 아니라 일부 학원에서는 맞는 답 틀린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공무원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미움을 받는다는 등 그런 얘기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그냥 엄포라고 보고요. 그냥 상식적입니다. 공무원 사회라는 건 지극히 너무나 상식적인 사회여서 상식이에요. 삼성도 상식적인 사회입니다. 조직입니다. 애플도 상식적인 조직이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애플이라고 상관하는데 대들어서 주먹질을 하면 무사하겠어요? 아무리 자유로운 회사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회사 시키는 거 안 해서 개기면 거기라도 가만히 있겠어요? 공무원이라고 특별하지 않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쪼잔하게 하나하나 규정 뭐 다 따져갖고 명문어를 다 시켜놓기 때문에 쪼잔해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죠? 상식이라는 범죄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이 면접의 세계는 글의 세계가 아니고 말의 세계로 넘어오시는 겁니다. 말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글의 세계하고 약간 좀 절단을 좀 하셔야 되는 필요가 좀 있어요. 뭐냐 그러면 글은 많은 걸 외워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쇼타임에 하는 것이고요. 머리에서 잠깐 두뇌 표피에 잠깐 하루만 머물면 되죠. 그죠? 시험 볼 때만 머물고 다 잊어먹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말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에 있는 것만 나오지 않고요. 약간 속으로 좀 들어간 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겉에 있는 게 나오려면 연기를 잘 하시면 됩니다만 연기를 잘 하셨으면 공시 공부를 하지는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기 말의 세계에서는 정답의 세계가 아닙니다. 선택의 세계입니다. 선택의 세계. 내가 고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를. 여기에는 맞는 답과 틀린 답이 있지 않고요. 그죠? 아쉬운 답, 뻔한 답, 좋은 답, 좋은 답.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것이 좋은 답이라고 하는 거고 좋은 답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면접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이 네 개밖에 없습니다. 틀린 답은 없어요. 애시당초. 네 가지 없는 답 이런 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상식적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소시오패스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면접 경험 1도 없다고요? 1도 없어요. 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전체 센텐스는 A4지 한 장 반. 여러분들이 경험을 얘기하라고 할 때 말할 수 있는 거 1시간 얘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다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 거 다 알아요. 이러면 다 성실할 사람인 거 다 안다고요. 하지만 꼴랑 25분에 센텐스로 치면 딱 60개, 70개 정도 센텐스밖에 단문 기준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 정보량을 여러분이 고르시는 겁니다. 뭘 고를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골랐다고 해서 면접이 다 좋아하느냐?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싫어하는 걸 고르는 게 아니죠. 취향을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죠. 좀 아쉬운다. 남들 다 하나만 한 얘기. 뻔한다. 맨날 학원에서 요즘 원래도 학원에서 그런 거 시키나 봐요. 키득키득. 학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본인 얘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 하시겠습니까? 후기 사례집을 보십시오. 나중에 제가 제 말이 거짓말인지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생생하게. 그죠? 좋은 답, 본인이 준비한 거, 본인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은 답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죠? 이런 경험 있고, 이런 거 생각해봤고, 이런 거 경험해봤고, 제가 뭐 서울시 뭐 중불나게 아는 건 없지만 면접 준비하러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냥 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딱 요거 하나입니다. 면접인 기준으로는 제가 뭐 모든 단어 중에 하나만 딱 면접의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안정감이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영어로 스테이블한 것. 지난달에 했습니다. 저 카페에도 기사를 올려왔는데요. 모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기준으로 24%인가 뭐 20%인가가 그만둔다고. 신규들이. 적응 못한다고. 조직 적응 못한다고. 그런 친구들을 늘 겪던 분이 최소한 3명 중에 2분은 와 계십니다. 서울시에 뼈를 묻겠네, 뭐 원순 씨한테 충성을 맹세하겠네 등등등 얘기를 하셨겠지만 와보면 2달 있다가 석 달 있다가 저 의원 면접서 내면 국가직으로 지방교행이 편하다고 해서 그러면 차라리 조직에서는 안 오니만 못해요. 안 오니만. 갑자기 인원 펑크나지. 회사는 그만두면 또 모아서 윗분들을 써서 위에 올려야 됩니다. 이 사유나 이런 것들을
공무원은 다 근거주의와 문서주의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 또 갑자기 일 빵꾸 나니까 애를 가르쳐놨더니 다른 사람도 일 뿜빠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 간에. 일을 버리고 갈 수는 없으니. 그런 것들이 더 문제이다고 느끼는 분들이 최소한 현장에서 늘 느끼는 분들이 최소한 3명 중에 2명이 눈앞에 와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요. 그래서 안정감. 내가 저 친구 그래 막 무던하게 일하겠다. 성실하게 어디 안 가겠다. 또 공무원 오면 좀 빡센 것도 좀 알고 좀 뭐가 좀 애가 또 알아오는 보고 왔네. 서울시가 뭐 하는지 대충은 알고 있네. 뭐 장밋빛이가 서울시장인 줄 아나 보네. 이런 게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부터 그죠? 보건소에서 동네 아줌마들 아깝거리는 할머니들 상대해야 되는 거. 그죠? 복지 아름다운 복지지만 현장 가보면 그죠? 맡긴 보따리에 넣으라고 맨날 그러시는 주민센터에 가면 맨날 보는 분만 본다는 게 핵심이죠. 보는 분만. 그런 것들에 대한 애환, 어려움, 감정 소모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어떤 면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참고로. 예? 한 열에 한 2명 정도는 그래요. 8명 그렇진 않습니다. 참고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전제로 하고 오는 어디 안 갈 거다. 그만두지 않을 거다. 전출 나가지 않을 거다. 그래도 오면 맨날 뭐 퇴근하면 칼퇴하고 맨날 휴가 때 되면은 그냥 당연히 자기는 써야 되는 줄 알고 그냥 휴가 때고 카톡 봤더니 갑자기 스페인 어디 파리 어디 사진 찍어서 카톡 올려갖고 염장 지르고 리얼하잖아요. 이런 세대차 속에서 지금 조직이 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는 분들이 어떤 걸 기대하겠습니까? 그 무던하고 안정적이고 그래도 좀 선배들 좀 예우하고 그죠? 우리 동장님이 대학은 안 나오셨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가보시면 그게 리얼 월드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최고의 고급 퀄리티들의 지금 공무원 사회에 입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 거를 기준으로 내가 어떤 정보를 알려줄까? 경험이면 어떤 정보를 경험을 하시겠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묵묵해서 어떻게든 했던 이런 것들이 선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기준으로 놓고 하시면 많은 것들이 이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서울시 여러분 시장님이 아닙니다. VIP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에요. 그죠? 소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소소한 것부터 일상적인 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부터 해서 내가 서울시라는 게 어떤 건지 근데 주민센터에 가시면 동네 눈 치우는 것부터 저 사복직이라서 안 치운다고요?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다 공무원이지. 직렬 구분하는 거 들어갈 때나 구분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서울은 그래도 산이 없으니까 산불대기는 안 하시잖아. 지방 가면 산불대기가 거의 주말은 예를 들자면 뭐 눈 오면 눈 치워야 되고 뭐 비상 날 있으면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궁시렁거리면서 나오긴 하겠지만 자 이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얘기가 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이제 지금 오늘 이 오픈 특강은 이건 이제 공무원 면접 별거 없다라는 거에 드립입니다. 뭐 1시간 동안 제 자랑을 해서 얼마나 많은 합격생을 시켰으며 뭐 얼마나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카톡으로 상담해 드렸으며 얼마나 많은 합격생을 배출했으며 지난해 얼마나 많은 수험생이 숫자로 치면 뭐 일타니까요 제가 했는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시간 내내. 그래갖고 10시간도 저도 채울 수는 있어요.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시간이 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분 1분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부러 라이브로 한 거여서 라이브로 오시는 분들이 훨씬 좀 많으신데 여기도 좀 꽤 많이 오셔서 원래는 그냥 몇 분 오시면 그냥 라이브를 기준으로 녹화를 하려다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뭐 따로 유물 수강생들한테 드릴 걸로 준비를 어저께 막 제작이 돼서 들어온 건데 그것도 좀 같이 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차비는 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자 오늘 거는 이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료에 관련된 내용 기출에 해설된 제 교재에 있는 부분들을 거의 한 80%의 일장의 기출 해설 부분을 발췌한 것들을 여러분께 오픈 자료로 제가 늘 공개해 드립니다. 그 공개된 드린 자료 여기 보신 분들은 프린트로도 받으셨고요.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다운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거 하시면 그 안에서 서울시 정보는 다 있고요. 그에 관련된 한 70분 정도의 해설은 제가 늘 필기 시험 보면 그 다음 일주일 뒤 토요일 날 늘 오픈 강의 1차를 합니다. 그때 다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필요할 때 틈틈이 그냥 쭉 한번 정리하시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만 정도 취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픈 특강은 필기 합격하면 다시 또 오픈 특강을 합니다. 이때 오픈 특강은 제가 늘 다르게 하는 것은 앞에 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 보고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뭐 굳이 같은 얘기를 2번 하는 것도 시간 낭비인 것 같고요. 이번 강의는 되게 이제 필기 합격까지 기다리셨던 분들은 점수가 애매하거나 1배에서 아닌가 바뀐가
커트라인인 것 같기도 하고 커트라인이에요 이러는 좀 갈등 모드인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기경호, 자가면준,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가장 리스크 없이 자가면준, 본인 집에서 면접 준비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자가면준이라고 제가 면접 왔을 때 체계가 하나 없어서 이 교재에 있는 체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체계 워딩을 제가 다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네이밍 하는데 재미가 붙여서 그냥 자가면준이라고 하는데 자가면준하는 방법까지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중에 많이 알려지는 오해들도 좀 점검해 드리고요. 결론은 좀 직렬별로 좀 상황이 조금 달라서 약간 사복직은 거의 일행이실 것이고 한 20% 정도만 복지 전공이라서 국가직까지는 안 보시는 분들은 한 10%가 안 되실 겁니다. 간호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좀 올인하신 분들이실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만 목숨을 거셔야 될 테고 건축 기술직 분들은 국가직으로 거의 다 많이들 붙습니다. 원래가 기술직은 이중으로 붙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 중에는 7급을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상당수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좀 직렬마다 처지가 좀 다 달라요 여기가. 그래서 좀 균질하지는 않은데 좀 하여간 뭐 직렬별로 말씀드릴 건 간단하게 직렬별로 말씀을 드리고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렬별로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강사도 별로 없을 겁니다. 참고로. 자, 오늘 그래서 강의는 아까 개요와 기출은 여기 든 자료에 대한 해설, 그야말로 해설은 저기 유튜브에 올려져 있고 아무리 그 점에서도 그냥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집에서 돌아가서 보시고요. 오늘은 서울시 면접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후기만 좀 간단하게 좀 직렬별로 한두 개씩만 간단하게 좀 강평하는 걸로 넘어가고 더 중요하게는 준비 가이드를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 위주로만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그냥 준비하고 하면 되겠네 뭐 정도만 이 시간에 한두 시간 만에 얻고 가시면 뭐 최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것도 오픈 강의 그 첫 오픈 강의 때 필기 합격 직후에 오시는 오픈 강의 오시는 분들은 되게 성적이 꽤 괜찮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필기 합격 이후에 오시는 오픈 강의 분들은 좀 성적이 뭐 좀 애매하시거나 좀 뒤에 계신 분들이어서 일단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같은 통계입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본 서울시 2차 공채 제 수강생 기준 합격률입니다. 쉬워 말하면 뭐 잘 안 보이실 텐데 상위권, 안정권, 애매권, 불안권이라고 제 수강생 기준입니다. 제가 수강생들이 카페에 등업 신청을 할 때 뭐 개인정보 확인을 하는 겸 개인정보도 받을 겸 본인의 성적을 본인이 뭐 점수는 알지만 그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뭐 공단계에서 대충 이 정도일 것 같다 정도의 느낌은 있으실 테고 본인이 점수가 커트라인이면 아 내가 커트라인인 건 확실하죠. 뭐 근데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시겠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고 상위권은 0.5배수 내, 안정권은 0.5배수 1배수, 애매권은 1배수 근처, 불안권은 1배수 밖에서 커트라인까지 정도로 본인이 주관적으로 그냥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험번호를 같이 받는데요. 그 받은 다음에 최종 합격 나오면 그 일일이 물어보는 것도 좀 결례더라고요. 예전에 참 일일이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떨어지면서 물어보는 것도 참 그것도 못할 짓이다 싶어서 그냥 수험번호를 일시적으로 받아서 그거를 대조합니다. 수험번호를 좀 잘못 쓰신 분들이거나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그냥 맞는 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정말 보수적인 데이터를 좀 잡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늘 동일한 기준으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특강 때 늘 매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착한 강사죠, 되게 정직한 강사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럼 바로 여기입니다. 불안권이라고 하는 거. 불안권이라고 하는 인원, 좀 전체 인원이 여기 보시면 숫자가 꽤 됩니다. 꽤 되기 때문에 모집단으로서도 되게 유효한 모집단입니다. 이 정도면 데이터가. 본인 생각에 일베스 바커트라이라고 한 분 중에 40%가 붙었습니다. 되게 보수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5% 정도는 더 플러스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뭐 그냥 주관적인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팩트를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겠습니다. 이 상위권 뭐 97%, 뭐 94%, 88%입니다. 그죠? 성적 요인이 진짜 크긴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뭐 딱 떨어집니다. 당연하게 우수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참고로 7급은 29%입니다. 7급이 확실히 이 데이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수를 별로 안 주나 보다. 첫째, 그죠? 둘째, 이렇게 차별하게 별로 이렇게 변별이 잘 안 되나 보다 많이. 7급은 후자 요인이 좀 커 보입니다. 많이 준비들을 하시고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또 뭐 예전에 뭐 9급 면접 보신 분들도 솔창게 계시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7급은 그거보다는 확실히 9급은 그거보다는 낮습니다. 제가 이거는 3년, 4년 전에 통계를 보면 이게 20%대였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윤원이 그때는 좀 적었는데요. 20%대였는데 많이 올라온 겁니다. 이게 서울 스피치가 3년 전부터 5분 스피치라는 걸 도입하면서부터 조금씩 이게 늘어난다는 느낌을 제가 수치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술은 그래도 많이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적게 주는 건 아니야. 무조건 성적순만은 아니야라는 약간의 근거는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무슨 말인지? 성적이 좋으신 분들은 야 떨어지기 진짜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테이고요. 대충 이제 리얼 월드로 들어오시니까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럼 이게 진짜 애매해요. 차라리 10%면 에이 그냥 뭐 그냥 가고 그냥 국가직이나 보지 이렇게 했다가 한 60% 국가직은 한 40, 그러니까 국가직은 54%, 제2수강생들은 60%까지 갑니다. 이게 그만큼 우수를 많이 준다는 거, 한 분에 가까이 우수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명 기준이면 한 명, 두 명 정도는 주는 것 같아요. 9명 중에 예를 들면 한 명 아니면 2명, 3명까지는 안 가는 거죠. 그 정도면 아마 이 정도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제가 뭐 분석적으로까지 계산해 보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내가 우수를 받을 수 있을까? 그 한 조 안에서 1명, 2명 주는데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완전히 커트라인으로 왔다고 치면 그죠? 에이 뭐 또 누구들은 필기 그따자마자 한 달 전부터 준비했는데 내가 무슨 이 모드로 오는. 참고로 필기 이전부터 준비한 구급들은 생각보다 거의 없으십니다. 거의. 왜냐하면 국가직 봐야 되는데 지금 무슨 그때부터 뭘 하겠어요. 물론 그냥 오픈 강의만 듣고 오시고 가신 분들이 몇십 명은 계신데 그죠? 그냥 뭐 별거 없구나 알고 가신 거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겠죠. 그냥 마음 편하게. 미리 준비하신 분 생각보다 별로 없기는 합니다. 7급과는 다르게 7급은 여기에 이제 하신 분들이 한 반 이상이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지금은 제 수강생 기준으로는. 자, 이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우수받겠다고 제가 늘 말하지만 우수받겠다고 하면 우수를 못 받습니다.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훨씬. 뭐 학원 강사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 게 우수의 비법이다. 경험과 공직 가치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면 우수의 비법이다. 경험 정리를 잘해갖고 얘기 어필을 하는 것이 우수의 비법이다. 자꾸 얘기 경험 얘기를 계속 어필을 하면 내가 경험한 게 별로 없는데 뭐 어떤 유혹을 느껴요? 소설의 유혹을 느끼죠. 우수를 받으려고. 과장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거 티납니다. 연기력이 좋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티나거든요. 진짜로. 무슨 말씀이죠? 근데 하나만 한 얘기, 바람 넣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팩트를 정확히 인식하시고 제가 하는 건 그냥 쿨하게 내가 가능성 이거지만 그래도 아까 다시 모드로 돌아와서 그럼 안 할 거냐? 애매한데 그렇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냥 2019년 3차 시험 중에 하나 적어도 과락은 면해보자. 40점 밑으로 80점, 90점 우수받을 건 내가 모르겠는데 60, 70점 보통 맞아도 물론 좋기는 하겠는데 최소한 40점 미하, 미흡은 받아보지 말아보자 정도의 느낌으로 준비하시고 필기 병행해야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같이 병행하셔서 즉 아침에 도서관 가실 때 똑같이 도서관 가시고 좀 지겹더라도 벚꽃 날리니까 마음 싱숭생숭하겠지만 도서관 가셔서 저녁 때까지 오후 때까지 좀 필기 좀 정리하는 거 좀 감떨어지지 않을 정도 하시고 오후나 저녁 때부터 강의 들으시거나 뭐 이렇게 스터디를 하시거나 어디 가보시거나 그래서 좀 그때그때 준비하시는 방식으로 좀 병행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게 말처럼 쉬울 것 같아요? 아니죠. 서로 힘든 거 서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그게 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되시면 본인이 밸런스를 좀 잡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조금 더 하고, 그죠? 완전히 놓고 완전히 하고 이러는 뭐 아니면 도로 하지 마시고, 그죠? 필기책 한 2, 3일만 넣어도 다시 펴려면 되게 낯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소실적에 꽤 공부 꽤나 했던 사람입니다. 시험도 꽤나 봤던 사람이고요. 저도 공부했던 사람이라 공부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는 시험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바 아닌데 감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지 않을 정도는 유지하는 가운데서 면접 준비를 해야 면접 준비도 편하고요. 나중에 결론적인 퍼포먼스도 좋습니다. 그래서 필기 공부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여기는 배수의 진을 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길게 보고 가자. 그죠? 호흡 조금만 길게 2-3달 정도만 좀 넘어가자. 그죠? 그래서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자. 겨울까지는 안 가겠네요. 그죠? 단풍놀이 좀 가자. 벚꽃놀이는 못 가도 이 정도의 느낌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하면 뭐 해운대 늦 해운대까지는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로 좀 밀어보시죠. 벚꽃은 내년에도 필 거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하려면 제가 늘 강의 때 오픈 강의 때부터 늘 애용하는 저도 미천이 별로 없어서 같은 걸 애용하는데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석 달에 3주, 4주는 여러분 멘탈, 특히 커트라인 쪽에 가까우신 분들일수록 또 간호직 분들은 또 오래 시험 준비하신 분들 많으시고요. 뭐 그만두시고 같이 준비하셔갖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 준비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에 꼭 붙어야 돼. 이 마음을 경계하십시오. 이 마음을. 이럴수록 면접장에서 보통으로 수렴합니다. 바로. 뭐 미흡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아셨죠? 뭐 그래도 되는 분들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전략이에요. 아셨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에서 멘탈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제가 예고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 보시고 나서 뭐 하루 그 다음날 쉬시고 또 그때 다음 하루 때 쉬시고 다시 도서관 가셔가지고 다시 3차 시험 준비하시고 4차 시험이겠네요. 벌써 그때 되면 그런 식으로 좀 쭉 길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늘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면접은 제가 면접장 앞에서 가기 전에 본인한테 보는 시험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건 멘탈의 영역입니다. 말 잘하는 영역이 아니고요. 똑똑한 거 영역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야지 본인 얘기가 나오고 편하게 나옵니다.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가 면준입니다. 본인 집에서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가 준비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걸 스터디에서 뭐 떠들든 뭐 어디가 하든 그건 그 다음 얘기죠. 기본서를 보고 그 다음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아 내가 이걸 대충 봤구나 점검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의고사만 열심히 푼다고 뭐 그동안 열심히 풀어도 한 50점 받기는 쉬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정도는 못 올라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세상의 이치라는 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가면준 하는 게 좋겠는데 이거를 사실은 제가 그냥 들으시고 이제 만념적으로 말하다가 제가 원래는 여러 가지로 제가 약간 열심병이 좀 있어서 좀 다르게 해야겠다 싶어서 워크북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직 그 수강생들한테 실습 때 나눠주려고 해서 어제 제작이 돼서 왔는데 오늘은 이제 몇 분 안 오실 줄 알고 사실은 그냥 오시는 분들은 그냥 드리자. 그러니까 수강 상관없이 수강생들한테만 드리는 자료인데 제가 워크북을 직렬별로 만들었습니다. 깜찍하게 이겁니다. 제작비가 이게 생각보다 꽤 들대요. 보니까 보이기 같지 않게 제 나름대로 회심의 역작인데요. 일단 이건 따로따로 말씀을 좀 내용이 다르습니다. 편제도 조금씩 다르고요. 뭐 사복직 같은 경우만 하나만 예를 들면 여기에는 뭐 나중에 강의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복직 같은 경우는 문제가 사복직용 문제 5분 발표 문제가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 북인북이라고 하죠. 영어로. 인터뷰 노트라고 있고요. 다른 직렬도 인터뷰 노트 이건 없지만 그냥 이게 바로 시작이 돼서 앞에 이걸 구분하려고 해놨고 다른 직렬은 바로 시작이 되실 겁니다. 인터뷰 노트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경험 팩트며 그죠? 그다음에 인적성 제 교재에 있는 편제를 중심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빈출 질문 중에서도 그룹핑을 해서 대표적인 것들 좀 기본적으로 준비하실 것들을 이렇게 칸칸이 해서 점 3개씩 혹은 5개, 6개씩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세 문장 중얼중얼이라고 강의 들으시면 알 텐데 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자랑하는 게 세 문장 중얼중얼 방법론이에요. 뭐든지 세 문장으로 단문 기준 세 문장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30문장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지론 중에 지론입니다. 그래서 경험칙이어서 그래서 이거를 키워드만 여기다가 그래서 제가 칸도 일부러 크게 안 하고요. 주방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키워드만 대본 만드시면 주약입니다. 대본 만드시면 지금 꽤 만드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기소개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매일 컴퓨터 앞에서 스터디원들 앞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시는 걸 하시는데 그거 최악의 방법입니다. 연기력이 좋으시면 좋은 방법이에요. 연기력이 안 좋으시잖아 다들. 그죠? 그렇게 하시면 티납니다. 외운 티나고요. 뭐 좋겠어요. 윗분들 보시기에.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만 메모하셔갖고 자기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의 때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약간 인적성 파트 그다음에 인적성 파트 2장 그 인적성 파트가 직렬별로 다르습니다. 여기는 복지 쪽 관련된 인적성 질문들이 있고요. 간호는 간호 쪽 관련된 거 건축직은 건축이나 현장에 관련된 걸로 다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좀 스페시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공직관 서울시는 좀 뻔하긴 합니다만 공직관 질문들은 뻔한 공통적인 거 빼고 뭐 간호직은 간호직에 맞는 거, 사복직은 사복직에 맞는 걸로 새로 만들기도 하고 다른 지방의 기출도 좀 응용해서 넣고 그래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공직관 대민 상황도 있고요. 이렇게 있고 중간에 서울시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다릅니다. 직렬마다 선순위가. 그러니까 이렇게 칸칸이 정리를 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은 후기 사례집을 보시면서 얘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아마 일습 이게 양이 정리하는 페이지는 한 8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거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죽을걸요. 처음에 하시려면 되게 힘드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걸 했었습니다. 그때 A4지로 한 장짜리로 나눠주는 바가 있는데 마지막 정리할 때 이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A4 2장 정리하는데. 면접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왜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 정리가 깔끔하게 되죠. 특히 공시생들은 필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유형으로 정리된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딱 떨어지는 거. 그래서 약간 타협반을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대본 만들지 말라는 게 제 지론인데 그래서 되게 머리를 써서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회심의 역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칸에다가 연필로 키워드만 메모하셨다가 그걸 가지고 세 문장으로 자꾸 답변한다는 걸로 해서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어떤 키워드 이렇게도 만들었다 저렇게도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최적화를 시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기서 질문마다 다 다른 답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비슷한 말재료를 가지고 돌려막는 게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 많은 걸 어떻게 다 해요. 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는 제가 수강생들한테 나중에 실습 때 이거 쓰는 법은 따로 강의를 드릴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랑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여기 뭐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요. 이거는 뭐 수강생들한테만 드리는 것이라서 약간의 그 정도의 혜택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증열 만드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이런 거 사회복지직은 이틀이 걸렸고요. 사회복지직은 소위 말하는 전공직렬 질문들, 복지적 관련된 질문들은 이 방식으로 해서 제가 이 순서대로 한 문제 한 문제씩 다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 재료는 교재에는 없고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 올려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 공부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답변 준비용으로 공부를 하자 이렇게 컨셉을 좀 바꿔서 시간이 좀 이번엔 좀 짧아서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건축 직렬 질문들, 기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직 전공 직렬 어디서 구경해 볼 적 별로 없으실걸요. 제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에 있는 기술 직렬 질문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기술 직렬 기계학 첫 번째 챕터가 역학을 먼저 배우시더만요. 저도 역학부터 해서 거기 나와 있는 편제대로 분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뿌듯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그 교재 목차를 가져다가 다시 재분류를 하고요. 건축직도 정말 복잡했던데 그 복잡한 전국에 있는 모아보니까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걸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까 싶다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아마 수강생분들 중에 제가 한 2분 정도한테 그거를 보내드려서 분류한 게 맞느냐 해서 여러분들이 수험 교과서에 배웠던 목차죠. 그러니까 그 체계대로 그 개별 전공 지문들을 다 분류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간호직은 제가 그것까지 역량은 안 돼서 적당하게 그룹핑을 해서 그런 식으로 묶어놔서 전공 직렬 질문들은 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걸 다 모아놨으니까 더 이상 하실 거 없을 겁니다. 서울시는 뭐 전공 직렬 질문이라는 걸 많이 묻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근데 그 한두 개 물을까 봐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막막한 부분이라 그냥 딱 떨어지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거의 저도 이제 끝판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할 거니까 그렇게 드시고 두 번째는 그거 핵심은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몸 준비랑 말재료입니다. 저희가 강의 때 자세하게 말씀드린 내용이랑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 예시만 들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를 좀 양지를 해 주십시오. 말재료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슨 얘기든 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지 열심히인지 성실한지 오면 열심히 하겠다고 말은 합니다. 그죠? 서울시 오면 열심히 하겠냐고 물어보면 열심히 하겠다 그러죠. 그건 하나만 한 질문이고 의미 없는 시간들이에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걸 평가하게 됩니다. 말은 어떤 말을 내용을 요지를 갖고 했는지. 제가 농담을 삼아 서울시 여기는 이제 직렬이 좀 그렇습니다만 일행 같은 경우에는 희망 업무 관심 업무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뭐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면 대개 일행직들은 여성분들은 거의 3분의 2가 똑같아요. 관광요, 홍보요 뭐 이런 거 나와요. 남성분들 한 반은 일행분들은 똑같아요. 청년, 뭐 실업, 청년 고용 다 이것만 합니다. 그 말은 곧 대개 본인 경험이 그쪽에 몰려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별로 찾아보지 않으신 거예요. 대개의 경우가 건축직 맨날 도시재생밖에 얘기 안 합니다. 중요합니다. 도시재생이. 하지만 건축직 업무 도시재생은 구청에서는 극히 일부의 일입니다. 아셨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급들은 서울시를 가시는 게 아닙니다. 일부는 뭐 서울시 산하 소속기관을 가실 수 있습니다만 디폴트는 구청을 가시는 겁니다. 자치구에서 모집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건축직이면 서울시 도시계획과를 보실 게 아니고 본청에 구청에 있는 건축과 뭐 허가과 이런 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가 메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간호직은 무슨 보라매 병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동네 보건소부터 보셔야 되는 겁니다. 디폴트를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복직은 뭐 당연히 주민센터로 가실 거기 때문에 일부는 뭐 구청의 복지행정팀을 가시긴 하겠습니다만 거기가 뭐 그건 별로 이전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여담이지만 그래서 제가 늘 답답했는데 이건 서울 사례는 아닙니다. 인천분의 한 분이 인천 7급이었습니다. 희망 업무 중에 음식물 쓰레기예요. 희망 업무가. 에? 왜? 그랬더니 너무 특이해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 아파트 엄마가 맨날 경비 아저씨랑 싸운대 그것 때문에 냄새나고 그래가지고 듣기 싫어 미치겠다는 거야 엄마 때문에. 내가 가서 바로 잡아버리고 말겠다고.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이 단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제가 하나 예시 만드는 겁니다. 좋은 사례가 많은데 일상성,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뭔가 구체성. 간호직의 구체성은 보건소에 어떤 사람이 오는지. 보건소에 가장 많이 서울에 있는 보건소에 가장 많이 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강남보건소 간호직 손 없으신가? 말고 강남보건소에 가장 많이 오시는 민원인은 어떤 민원인일까요? 잘 모르시죠? 보건증. 거기 무슨 주사 맞으러 오시겠어요 누가?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북구나 저기 금천구에 좀 그런 좀 허름한 동네에서는 어떤 분들? 대충 감이 오시죠? 이런 게 다른 거, 이런 디테일들로 가시는 게 현장을 알고 업무를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서울을 이해한다고 뭐 어느 학원 얘기처럼 무슨 서울시 관광버스, 추억버스를 타고 한번 꼭 다녀봐라. 거기서 뭐 하려고요? 심심하면 나중에 타보면 되지. 이런 게 관념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미세먼지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서울시 정책이니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어느 정도 평균치 이상으로는 알고 계셔야죠. 이해하셨습니까? 그거는 내가 할 업무라고 생각하면 나중엔 모르겠습니다만 뭐 대기국장이 되시는 건 여러분 능력입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동네에서 어떻게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간호직이면 마스크 동네 그죠? 어려우신 분들 마스크를 걱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중국을 걱정할 게 아니고 이런 단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건지? 도시재생이라 그래서 다시 세운장을 가시는 것도 좋고 707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동네에 보도블록 하나 바뀌는 게 도시재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 가까운 데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관심 있게 보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늘 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몸 준비입니다. 자, 아까 보셨죠? 아까 저기 음식물 쓰레기죠? 자, 이거를 돌려막기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돌려막기. 자, 희망 업무가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요. 서울시 정책 중에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요. 첫 문장은 다 첫 문장 나오면 두세 문장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고급지게 물어볼까요? 자, 서울 시민들의 행복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서울시가 여러 가지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 시민의 행복 지수를 뭐로 측정하면 좋겠는지 좀 생각해 본 게 있을까요? 정말 질문 고급지죠? 빈출 질문입니다, 참고로. 음식물 쓰레기 말하기가 좀 그렇죠. 뭐 미세먼지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얘기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음식물 쓰레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 여름 때면 우리 집 앞에 그 분리장이 있어가지고 냄새 때문에 이런 방법이 어디 없나. 강남구에서는 RF라고 해서 왜 이렇게 띡 되면 바로 계산돼가지고 나오는 전자식으로 이렇게 수거하는 그것도 있는데 우리 동네는 못 살아가지고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일부에서 좀 차별화도 있는 것 같더라. 뭐 강남구라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저희 집도 안 하고 있다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자, 서울시에서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요. 오케이? 서울시에서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음식물 쓰레기요. 어디에 했던 마다 이렇게 잘 해주시고 좋은데 다만 우리 동네는 좀 이게 안 돼서 좀 아쉽더라. 오케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쪽 관련된 거 좀 찾아놓고 돌려막기가 가나. 돌려막기라는 게 소위 말하는 이런 겁니다. 말이 제가 저렴하게 표현해서 여러분들한테 돌려막기지만 사실 이게 면접의 본질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컨대 이게 말주릅니다.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요. 답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그죠?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집에 다 다른 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갖다 붙여보고 어떤 게 어떻게 좀 더 나아 보일까? 어떤 과정? 셀렉션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잖아요. 말이라는 건 내가 뭔가 기억해서 뭔가 이 정보를 주는 과정이 아니고 셀렉션하는 겁니다. 어떤 걸 내가 골라서 알려줄까? 총 60, 70센텐스밖에 안 되는 문장밖에 안 되는 그 짧은 내용 안에
아셨어요? 이렇게 하면 대충 감이 오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돌려먹는 게 중요합니다. 말조리 중에 제일 좋은 건 일상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겪어보고 해보고 찾아보고 이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 준비를 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할 수는 없고요. 특히 필기 병행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볕 좋을 때 뭐 하긴 그러면 멀리 무슨 VMS 뭐 일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무슨 버스로 한 2시간 가가지고 배식 봉사 1시간 하고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네 구청 시청만 가셔도 시청 아니더라도 구청 주민센터만 가셔도 홈페이지만 보셔도 구청만 보셔도 여러 가지 동네 자치회 행사 뭐 이런 거 다 많습니다. 하다못해 경로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데서라도 좀 참여하시고 기여하시는 것도 다 봉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가로지기면 보건소 가까운 데 가셔갖고 자원봉사 하셔갖고 그냥 아무거나 시켜줘 쓰레기라도 버릴게요 하는 게 공동체에 기여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서울시 투어버스 타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학원가에. 뻔한 거 묻는다고 그것만 얘기하면 된다고. 뜰린 답은 없습니다. 제가 말했죠. 뻔한 답이죠, 그거는. 그냥 조금 관심 있으면 좋은 답을 할 수 있는데 학원에서 말하죠. 뻔한 답 얘기해서 그러면 다 잘 되는 줄 알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음식물 쓰레기면 그거에 따른 공부는 좀 하셔야죠. 그죠? 당연히 하시게 되죠. 그럼 서울의 음식물 배출량이 얼마인지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까요? 알 게 뭐예요? 저도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 원순 씨한테? 트위터로? 전 궁금하면 나 같으면 다산콜로 전화도 해요. 저도 한 번씩 다산콜 전화해요. 면접 준비, 나도 면접 강의 재료 겸 해서 잘 연결해줘야 감당부처로. 구글한테 물어보시면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분은. 아셨어요? 뭐 어렵게 찾아요. 정보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걸 찾아서 백업해 주시면 되죠. 그래도 못 찾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면 좀 어려운 걸 찾을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보를 찾는 거 일이었던 사람이어서 뭐 그런 건 여러분도 좀 나을 수 있으니까. 그죠? 진짜 모르겠으면 다산콜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제가 이게 되게 궁금한데요. 그러면 네 잠시만요. 제가 어느 부처인지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답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10초 이렇게 빨라요. 그러면 네 서울시에 무슨 과인데요. 담당자분 쪽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끊어지면 몇 번으로 다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연락하면 네 누구입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 시민인데요. 네 뭐가 친절하게 얘기해 줍니다. 왜 친절할까요? 나중에 클레임 먹으면 인쇄고가의 직방이거든요. 아셨어요? 다 친절하게 알려줘요. 체험해 보세요. 그것도 말재료 아니에요? 진짜 친절하시더라 서울시 공무원. 아는 것도 많으시고 어려운 거 물어봤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그래서 강의 때 이게 카메라 앞에서 제가 원래는 되게 재미있고 좀 이렇게 유머 감각도 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카메라 앞에 오면 재밌는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카메라 앞에서 얘기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못 씁니다. 재료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워크숍이나 안 들어갈 때 되게 진솔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예라고 좀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본인이 이런 게 성의잖아요. 내가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 된다고 조금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그죠? 이런 거 정도면 되지. 기간이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수험 공부 빡세게 해서 오시는 거 하면 다 알고 있고요. 뭐 그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빤히 알고 있는데 뭐 오케이? 자,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사례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사례 분석까지 할 건 없고 아까 후기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후기 사례집 중에 일단 뭐 제 수강 강의 수강 가시는 분들은 제 1장에 교재 1장에 기출 팩트라는 편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건 나중에 그냥 제대로 들으시고요. 그냥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맨 처음에 중간에 보시면 제가 사회복지라고 해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다는 이 양이 하도 많아서 수강생이 또 많고 정보를 많이 모으다 보니까 지난해 복지에 이거 제가 이름 붙일 기출지문 세트라고 합니다. 하나의 세트로 묶여져서 이래야지 서로 비교도 되실 수 있고 어떤 걸 많이 물어보고 질문의 레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죠? 당연하게 필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신없게 막 카톡으로 주시고 메일로 주신 거를 제가 거의 통일된 내용으로 그냥 뼈만 이렇게 딱딱딱 추려서 쫙 비교해 보실 수 있게 했습니다. 자기 중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약간 내 서울시는 뭐 이런 걸 많이 묻는다는 둥. 서울시는 뭐 이런 거에 경향성이 있다는 둥.
그런 소리가 뭔 소리가 필요가 있겠어요? 이거 보면 되죠.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텍스트의 단기 해석 해독력은 지구 최강인 분들입니다. 아셨어요? 방대한 텍스트를 정리해서 우겨넣는 거는 한 번만 보시면 돼, 집중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안 하시더라도 딴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딴 강의에서 이런 거 안 줍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죠? 이거 하려면 이게 또 한 달치 일이에요. 한 달치. 제가 한 달 내내 앉아가지고. 아무튼 이것만이라도, 다른 풀 버전은 아닙니다만 이것만 해도 일독하시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에 관련된 범위를 아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제가 여기 복지와 그 다음에 몇 개는 아닙니다만 기계직을 사례가, 서울시는 사실 기계직 자체는 많이 안 뽑으셔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원래가 기술직렬에서 소수직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대로 제가 드렸고요. 건축직은 꽤 양이 많습니다. 좀 버라이티하긴 한데 건축직이 좀. 그래서 일단 몇 개 좀 되는 대로 좀 넣었습니다. 최근에. 이거보다는 또 훨씬 많은데, 간호직은 최근에 제 수강생 분들이 좀 많지도 않을 분들,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이 적어서 예전 사례까지 그냥 포함 대상에 있는 거를 다 드렸습니다. 이것도 간호직은 진공 질문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만 먼저 좀 확인을 좀 하시고요. 아, 이 정도구나. 대충 이런 분위기로 묻는구나. 확인.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교재에 보시면 보여드릴 기출문 세트라고 해서 풀 버전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해 2차 때만 해도 378개의 세트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빅데이터죠. 일행 1, 일행 2, 일행 3이면 일행 1일차 36명께 있습니다. 이게 1일이라는 1일차, 일행이 나흘인가 해봤거든요. 인원을 잘라가지고. 지난해 10월달 말하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본 서울시업. 이거 보시면 직렬별로 다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후기 사례입니다. 자, 이거는 뭐 직렬별로 제가 다 설명드리기도 참 애매하고, 그래서 원래 수업 때는 다 해놨는데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한번 맨 앞에는 제가 일행을 넣어놨고요. 일행은 모든 거의 기본이어서 소수직렬 분들이라도 일행권은 반드시 기준점이라고 생각하고 레퍼런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행권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행은 레퍼런스입니다. 항상. 일행권을 기준으로 보시고 자기 전공 직렬 부분이 거기에다가 가미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이 얘기를 제가 드릴 필요가 없는 게 지문 후기 세트를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거의 똑같네. 지문 한두 개만 다르고.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참 여기에 고르는 후기는 뭐 간호직은 이제 후기가 거의 하나밖에 없어서 좀 예전 거 풀 버전 정리가 잘 된 게 그거 그냥 드렸고요. 나머지 직렬 것들 중에 여러 개 있는 것들은 제가 특히 사복직은 그냥 좀 무난한 걸 골랐습니다. 아주 자운 게 아니고요. 이 정도만 되면 중간은 중상, 중간보다는 좀 잘하는 정도의 중상 정도는 돼. 10명이 한 조면 적어도 4등, 5등 이내는 들어와 정도의 느낌. 그렇다고 1, 2등, 3등 정도까지는 아닌 그런 것들만 따로 그냥 대표적으로 샘플로 삼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 풀 버전, 아까 질문 세트는 뼈만 출연한 거고요. 이건 살까지 붙은 완전체죠.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됐구나라는 그 호환성도 좀 보시고 전체 지문의 맥락과 이런 걸 쭉 한번 정독을 하시면 이 자체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감을 이제 딱 요 정도 느낌이구나라는 거를 잡으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하나만 설명드리면 얘기합니다. 근데 국어들은 이제 오픈 스피치라는 걸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말이 용어가 그래서 그렇지 스피치는 아니고요. 스피치 학원의 스피치는 아닙니다. 스피치 하러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긴 답변 한 3개 정도 하고 오시는 겁니다. 연달아 메들리로. 다시요. 긴 답변 1분 정도 되는 1분 좀 넘는 긴 답변 3개를 자문자답하는 거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분 나옵니다. 끝. 자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내가, 그죠? 자문 내가 스스로 묻고 그에 대해서 1분씩 답변을 떠들 것이냐. 한 3덩어리 정도 만드시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간단해요. 그렇게 그 정도의 느낌으로. 다음 주제. 여기 5분 스피치 일행일 때 인지부조하고 블라블라 나중에 보시면 경험 관련된 게 많이 나오고요. 그 앞에 문제 유형들은 다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앞에 이미 녹화된 자세히 해설되어진 기출 해설되어진 그 편을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5분 스피치 뭐 나올지 절대 못 맞춥니다. 예상 문제 그런 거 없습니다. 못 맞추는 게 디폴트입니다. 아셨습니까?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마 이번에 직렬 관련된 질문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하루에 이렇게 묶어서 볼 가능성이 높아서 뭐 직렬 질문 별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긴 하는데 뭐 예년에도 좀 그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인지부조 말 게 뭐예요? 뭐 떠들면 그냥 어쩌고 저쩌고 그죠?
본인이 그래서 상황이 그러니까 본인의 태도를 바꾼 경험에 대해서 떠들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은 복잡한데 그냥 이런 거 나와지면 그냥 적당하게 얘기하시고 본인 얘기를 자랑할 거 껴서 얘기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정리하시는 때 이거는 나중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너무 짧게 하니까 시간 남았는지 더 하실 말 없냐고 2분 정도 한 거죠. 이런 건 좀 안 좋아요. 그죠? 좀 더 얘기하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시간 남았는지. 그다음에 또 인지부조화라는 게 이제 이 질문에 보면 하기 싫은 업무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사실 이 질문을 낸 의도겠죠. 공무원 사회 본인의 인간성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공무원으로서 물어보니까 어떻게든 얘기하실 때 공무원으로서 이런 거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지를 좀 염두에 두고 원래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얘기가 없고 간단하게 끝내니 묻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떡할래? 라고 이런 건 정도는 이제 후기를 보시다 보면 예측이 돼요. 이런 거 뻔히 물어보겠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많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빤해진 게 있어요. 뭐 질문의 패턴들이. 그러니까 그냥 지금 보시면 처음 보시는 거라 낯설고 그렇게 보이긴 하나 이런 거 물으면 뭐라도 얘기하게 됩니다. 준비를 안 하더라도 뭐든 떠들게는 된다고요. 그냥 하지만 준비를 해서 조금 더 자기 얘기를 좀 더 하시고 대비하시는 걸 하시면 좀 더 좋겠죠. 그죠? 당연하게. 그 싸움입니다. 맞고 들리고의 싸움이 아니고 조금 더 내가 잘 의도에 맞게 잘 간결하게 내가 준비한 걸 알려주는가 아닌가의 차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뭐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긴 그렇고 읽어만 보셔도 분위기 파악만 하는 용도니까요. 다음에 사복직입니다. 이거는 2017년도 추가 채용건데 좀 이때는 사복직은 제가 강의 때도 제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7년도 추가 채용 그러니까 2018년도 지난해 1월 달에 사복직만 추가 채용을 서울시가 했을 때 주제는 사복 현장에 관련된 질문들이 5분 발표 주제로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직렬별로 나온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이 사복직이. 그때 난이도 이게 현장 얘기라서 이게 대부분 일단 현장. 그러니까 복지 전공자가 아니면 되게 좀 아니면 이제 실습을 좀 해봤거나 이런 거 아니시면 정말 뭔가 말할 거리가 갑자기 없어지는 뭘 하지? 이런 좀 당황함이 있을 수 있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일부러 골랐고요. 제가 사복지 같은 이 사례 이때 이런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이미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직렬과 묶어가지고 그냥 경험 비슷한 걸 퉁칠 수도 물론 있겠으나 뭐 시사적인 거 하나 묶어가지고 약간 뭐 저출산 이렇게 갖고 묶어갖고 퉁칠 수도 있겠으나 사복직은 최소한 이쪽은 확실하게 좀 장악을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용어로 참고를 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이게 알고 모르고 티가 확 나버리는 주제라서 이게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좀 되게 당황하셨긴 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건축직입니다. 건축직도 사례가 아주 많은데요. 이건 이제 경력이 없으신데 이것도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읽어보시면 건축직 중에 거의 전공 질문, 건축직 얘기만 하다가 끝난 면접입니다. 이건 좀 약간 특이하지고 이제 뭐 특이하다 그래야 되나요? 본인이 저기 뭐죠? 공병대에서 했던 경험 가지고 뭐 이제 공사 어떻게 하느냐부터까지 막 이어져 가지고 거의 20분 내내 직렬 질문만 받은 케이스. 약간 극악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이런 케이스도 특이하게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건축 직렬 질문들의 끝판왕이 이 정도가 아닌가 싶고요.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제가 넣었습니다. 젊으신 분인데 좀 하여간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재밌으실 겁니다. 콘크리트 피복 두께 이런 것도 막 물어보고요. 난리였어요. 다음에 간호직 거는 16년도 사례가 풀 버전이 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서울시 거는요. 그래서 요거를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온고지신 옛날 것부터 배웠던 경험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도 경험이에요. 그냥 말은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은 알겠지만 중년 40대 초반 정도 되셨던 분으로 아니다 맞나? 30대 중후반 정도 되셨던 여성분이시고요. 되게 확실히 간호직 분들은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되게 안정감이 있고요. 딱 보시면 이렇게 포스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인생의 포스가 이렇게 쫙 안정감. 이게 좋습니다. 근데 간호직 분 중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30대 초반 정도 되셔서 이렇게 막 어떻게든 들어와야 된다는 어떤 이 열망이 워낙 강하신 분들, 특히 결혼을 하시고 자녀가 있으셔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가 제일 걱정이에요. 왜냐? 경력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대본 만들기가 끝판왕이에요. 이분들이 너무 긴장이 돼서 못할까봐
부담을 너무 많이 가지셔서 너무 얼음땡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가장 관심 분야, 관심 사병은 아니고 이거 뭐라 그러죠? 관심 면접 응시생으로 늘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안정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윗분들이 기대하시는 건 나이가 좀 드시면 이런 안정감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이게 딱 이게 좀 진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또 사복직과 건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경력, 민간 경력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시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되게 경력이 없고 대학교 때 왔으면 경력이 없다고 걱정, 회사 다니다가 오면 왜 그만두고 왔냐고 물어볼까봐 걱정, 다 걱정이에요. 보면 어리면 어리다고 걱정, 나이가 있으시면 있으시다고 걱정, 남자면 또 남자, 사복직 남자 별로 없는데 어떡하, 그래서 걱정, 여성분들은 건축직 여성은 없는데 어떻게 하냐 걱정, 다 걱정이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간 경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그게 본인 얘기하시는 것 중에, 단 공직에서 공무원 됐을 때 어떻게 접점들이 있고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경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재료입니다. 그죠? 예컨대 조직생활 경험 중에, 아니, 사람들과 주변 사람 주위에 사람들과 갈등을 겪었던 경험 얘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진짜 10년 원수지간과 얼마 전에 화해를 했어요. 극적으로. 그래갖고 진짜 마음에 이게 속이 쭉 내려갔어요. 진짜 드라마틱한 경험이 있어요. 재미있는 하나의 경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회사에서 그냥 부서원들하고 맨날 싸우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뭐 흐지부지 된 그 해결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험이 하나가 있어요. 뭐 하실래요? 어차피 골라야 돼요. 저는 후자를 고르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지 무슨 회사를 다녔는지 뭘 했는지를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선 보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아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면접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듣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얘기를 내가 맞춰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기왕이면 그래야지 후속 질문도 전공도 자기 관심사도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되죠. 이런 거 좋습니다. 본인은 드라마틱한 거 좋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A4지 한 장 반이라는 센텐스에 물리적인 리미트가 있어요. 그 리미트에서 이만큼 잡아먹어버리면 나머지 본인이 준비한 거 그만큼 까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접을 한 1시간, 2시간 보면 뭐 다 이거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좋죠. 아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게 셀렉션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할 건 고작 3문장이다. 길어도 5문장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린 복사해가지고 이만큼 사이즈 현안 자료 어디다 써요 그거? 그 1000분의 1도 얘기 못할 건데. 쌓이면 쌓일수록 말은 더 못해져요.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말의 세계가 다르다는 점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좀 보시고요. 되게 안정적이고 말재료들이 다 좋습니다. 보면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운동으로 풉니다라는 얘기보다는 이 부분 보시면 제가 뭐 어디에 탄천에서 이렇게 가는데 이런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거예요. 사람 얘기가.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셨어요? 어떻게 저 운동으로 풉니다. 하나만한 얘기죠. 운동 뭐 좋아해요? 뭐 축구, 조기 축구에서 축구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러니까 조기 축구에서 몇 년 동안 제가 10년 동안 해가지고 포워드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뭘 얘기할 때 정리를 해놔야 된다고요. 딱딱딱.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조기 축구에 나가서 제가 뭐 늘 후보 선수로 주전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웃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왜? 저는 뭐 원래 잘 못하기도 하고 뭐 다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약간 좀 서포터즈처럼 맨날 이렇게 뒤를 봐주고 있다. 얼마나 좋은 공무원으로서 자세인데요. 드러나지 않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고르시는다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다고 없는 걸 지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찾으셔야죠. 맞는 것들을.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직의 경험.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임상에서 했었던 건 당연하게. 하지만 나중에 그건 간호직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호직을 뽑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부로 뽑는. 그 이유에 맞춰서 내가 어떤 자질이 필요하고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자기 개발을 할지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건축직은 대부분 일단 디폴트 값은 구청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청에서 건축직이 하는 업무는 도시재생 업무만 있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은 되게 큰 단위 업무예요. 그거는. 그죠? 구도문은 연결이 돼 있죠. 당연히. 돼 있지만 하다못해 간판. 그죠? 건축 인허가 당연하게. 이런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동네부터.
예를 들자면 사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좀 재료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만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뭐 이거 하나하나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느낌이고 이런 말을 하려면 이거 하나 하는데 1시간씩 걸립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이것도 막 줄인다고 줄였는데 이 정도만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좀 가시면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후기 사례집이 이렇게 지금 제가 웹으로 폰으로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링크를 수강하시면 이제 수강회원 등업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1번부터 해서 누르시면 해당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것만 아니라 지난해 거, 또 자기 증명할 거는 외전 거 한 3, 4년치가 뭐 양이 많건 적건 다 있기 때문에 쫙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는 거를 미리 준비하시면 후기 사례 기술 세트를 한번 보시고 자기 증명할 거, 후기 사례집을 상시로 먼저 보시고 최소한 자기 증명할 거 최근 거는 다 일독하신 다음 그 다음에 뭐 준비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뭘 물어보고 어떻게 답변하는지 좋은지 자기가 느낌과 감을 아으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구체성, 일상성, 자기 얘기, 디테일, 뻔한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정도의 느낌만 딱 가지시고 내가 본청이 아닌 구청, 동주민센터, 어디에서 일하고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에 관련된 이해를 깔고 일단 그죠? 그런 느낌으로 해서 말재료를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딱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정보를 줄 때 셀렉션을 할 때 본인에게 어필까지는 아니지만 본인을 잘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를 잘 고르셔야 되고요. 고르시려면 뭘 물어봤는지 잘 아셔야 될 테고, 그죠? 그거에 맞춰서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서울시장들을 쭉 잘 스크리닝을 일단 해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고르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정도 하시면 이게 뭐 꼭 스터디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터디를 해야만. 스터디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점검하는 자리, 모의고사 같은 개념이고요. 기본적 공부는 여러분들이 빨리 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 이제 남은 게 5분 발표죠. 5분 발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럽게 됩니다. 떠들게 된다고요, 뭐든. 좋은 내용을 떠드는지 나쁜 내용을 떠드는지, 나쁜 내용이 좀 아쉬운 내용을, 그러니까 뻔한 내용을 떠들지, 뻔한 내용을 그냥 짧게 떠들지, 그죠? 뻔한 내용이지만 좀 성의 있게 길게 떠들지, 뻔한 내용이긴 하지고 그러니까 4분은 처음에서 좀 길게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조금 그래도 한두 문장 내용은 있는지. 이 5분 발표는 그 아까 자문자답이라고 했죠. 아까 3개를 말씀드렸죠. 3개는 좀 적고 한 5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3개, 5개. 본인이 자문자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관련된 경험, 관련된 서울시 정책, 내가 가봤을 때 느낀 점 대충 비슷하게 엮어가지고. 즉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것들을 약간 종합적으로 묶어내서 떠드시는 겁니다. 3개, 4개의 질문을 자문자답한다는 느낌으로. 스피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주제는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특별한 시의적인 게 나오지 않는 한. 아셨죠?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한테 무슨 미세먼지 중국 설득 방안을 내놔봐라 이런 게 주제로 나오겠습니까? 그런 건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뭐 블라블라 뭐 제가 모의 문제도 만들어 드리기는 하는데 이제 그 참에 서울시정에 관련된 얘기들 그러니까 뭐 경험 가지고만 할 수는 없어서 저는 주로 서울시정을 냅니다. 공부 겸 해보는 겸 자전거 도로 얘기, 그죠? 뭐 노점상 얘기, 반려견 똥 싸는 얘기, 그게 서울시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면서 좀 같이 공부도 되시는 겸 주변도 좀 보시라고 드리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이런 경우면 그래 내가 걔랑 뭐 해봤던 경험이 뭐가 있나, 걔 아니고 뭐 다른 건 어떤 게 있나, 내가 뉴스에서 최근에 뭐 서울시가 동물복지 뭐 무슨 원년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 했었는데 뭐 그런 거 알면 얼마 전에 봤더니 그런 것도 있었고 좀 아는 척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막막하죠. 막막하니까 강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분야별로 따다닥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다이제스트해서 일단은 그 정보 자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면 바로 그냥 따다닥 골라갖고 말대로 찾으셔가지고 정리해 놓으시고 백업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핵심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 본인 얘기가 핵심이고요. 그건 약간 겉절이에요. 겉절이. 아까 후기에 보셨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겉절이들이긴 하지만 서울시기 때문에 부산시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서울시기 때문에 한두 개는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대비하시면 돼요. 그 한두 개 묻는 거를 1시간 동안 심포지엄 자료 준비하듯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꼴랑 3문장, 5문장으로 해서 한 번 혹은 2번 얘기할 건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깊게 많이가 아니고 넓게 두루두루. 그리고 하나를 가지고 둘러치기, 맺히기.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본질에 가깝습니다. 단 원재료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좋은 재료를 끌어올리셔야죠. 처음엔 뻔한 재료로 시작을 하시겠지만 점점 그렇게 하시다 보면 금방 늡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부담이 되지는 않아요. 일단 이제 조심면 뭐라도 떠들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좀 잘할 거냐의 문제이죠. 여기는 어퍼 리밋이 없죠. 잘하는 거로 가면 여기서부터는. 그죠? 근데 뭐 그것까지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기본 정도는 한 4분 발표 뭐라도 성의 있게 내 얘기 열심히 하는 정도까지 가자 정도만 리미트를 잡으시면 그거는 여러분이 준비하시다 보면 그거에 한 80%는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냥 그거에 맞춰서 한 20% 정도만 마지막에 좀 실습 때 해보고 연습 때 해보시고 녹음해서 들어보시고 하시면 금방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5분 발표는 녹음해서 들어보시고요. 어디에서 어떤 문제를 하시든지 한 문제, 100문제를 푸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접 강사가 무슨 예상 문제라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못 맞춥니다. 맞춘 거 있으면 갖고 와보라고 하세요. 저한테. 저는 종종 맞추기는 합니다. 종종, 왕왕. 그건 소발의 쥐를 잡은 겁니다. 아셨어요? 소발의 쥐 잡은 거지. 안 나온다는 게 디폴트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뭐 황당한 거 나올 거라고 맨날 생각하고 가세요. 당연하게. 다 그런 분들의 후기예요, 이게. 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다 뭐라도 떠들면 되지 뭐. 끝.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꼭 기출까지를 할 필요는 없지만 거의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한 문제를 10문제, 서로 다른 10문제를 한 번씩 하는 것보단 한 문제를 다른 버전으로 10번 하는 게 10배쯤 좋습니다. 다시요. 10문제를 한 번씩 하는 것보단 한 문제를 10번씩 다른 버전으로. 핵심이 여기서 다른 버전입니다. 그게 10배쯤 좋습니다. 다른 말재료를 넣고 뭐 하나를 가지고 하긴 좀 그렇고요. 몇 개를 가지고 이제 저는 한 3번씩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3번, 그죠? 3개의 버전 아니면 2개의 버전 정도로 다른 재료를 넣어서 한번 해보시는 걸 몇 번만 하시면 뭐 그냥 뭐라도 돌려맞게 되겠네. 그러면 아까 보셨던 자기의 말재료의 그 위대함을 아시게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본인이 만약에 갈등 경험이 나왔다고 칩시다. 뭐 이게 예친 김에 여기 오신 분들 뭐 멀른거림 하셨으니까 갈등 경험 뭐 뭔지 몰라도 있잖아요. 무슨 뭐 사례 주고 뭐 심리학 어쩌고 저쩌고 막 이상한 막 주고 뭐 이런 주고요. 잘 봤더니 그냥 갈등 해결을 했던 경험이나 뭐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니 이런 게 나왔어요. 예전에 비슷한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까 말했던 음식물 쓰레기가 있다고 칩시다. 음식물 쓰레기는 못 쓸까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 맨날 수아저씨랑 싸운다며 동네 사람들이랑. 아셨어요? 갈등이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인을 제거해야겠죠. 제가 아닌 게 아니라 희망 업무 관심 업무가 이쪽이라 조금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서울시를 알아봤는데 서울시 하루 배출량이 얼마 어쩌고 블라블라 몇 년도에 어쩌고 저쩌고 생활쓰레기 제로 선언을 하셨고 아는 척도 좀 하고 엄마에게 수다로 한 2분 떠드시고 얼마나 거악하게 싸우고 계신지 몇 년 동안 내가 그걸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지 하도 듣기 싫어갖고 내가 이제 서울시 오면 이걸 해결해버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는지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가시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제가 준비한 얘기 마지막에 서울시 오면 그죠? 생활쓰레기 제로를 위해 이 한번 바치겠습니다. 그죠? 하시면 되잖아요. 웃으시면서.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준비가 되면 얘기할 거는 생깁니다. 좀 막연한 게 좀 해결이 되셨나요? 이제 슬슬 나머지 디테일한 얘기는 그것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더 설명하는 건 좀 그렇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다음 타임에 10분 정도 쉬고요. 원래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는데 10분 정도 쉬고 이제 면접 준비 가이드 앞으로 이제 필기 합격 이후부터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은지 아까 이제 뜨문 이제 좀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이제 좀 아까 C줄로 이렇게 날렸던 건 이제 날줄로 일단 기준은 제 강의를 기준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걸 양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기준으로 이러하게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타학원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요런 흐름으로 좀 효과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뭐 저도 제가 이런 방식으로 말씀드리는 건 저밖에 없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라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뭐 자가 면준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준비하는데 하등 이상 없게 만들겠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스터디는 옵션으로 꼭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과정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한 20, 30분, 30분 정도에 걸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